이용기한 공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강. 다양한 이용기관에 다양한 이용기한 재산 공매에서 실전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은 이제 몇 페이지 있냐면 494에서 526에 있는 거죠. 526페이지에 526쪽에 있는 겁니다. 자. 실시간 방송이니까 이렇게 뭐 연습하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게 또 실시간적인 그런 게 있죠. 그죠? 너무 완벽하게 하면 그 동영상이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동영상 올리는 건 제가 이제 잘라서 올리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고 이제 그 아프리카 TV 실시간 방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은 이제 제가 아프리카 TV는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가지고 비밀번호를 아시는 분만 볼 수 있고, 유튜브는 오늘은 비밀번호 걸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19강 다양한 이용기관 재산 공매에서 실전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매 투자의 정석 494에서 526쪽이죠. 이 부분이 493가 됐습니다. 이용기한 공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책을 보면요. 494쪽을 보시면 책 갖고 설명해 드리기 낫겠네. 이용기한 재산 공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용기간 등은 어떠한 기간 등이 있나?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이용기한 재산은 국유재산, 국가 재산을 말하는 거죠. 국가 재산인데 보면 이 정부 재산이죠. 좀 전에 우리가 국유재산 공매에 매각 공매, 임대 공매, 유가지권 공매는 소유자가 국가고, 여기서 말하는 국유재산은 정부 재산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조달청인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이제 검찰청장이 또는 법무부 장관이 사택으로 쓰던 부동산, 또 경찰서에 있는 순찰차 일정 기간 동안 팔고 나면 이제 팔죠. 또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 또 철도청에 있는 또 뭐가 있어요? 고철 있죠? 철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기차. 그리고 이 서울대공원에서도 공매 붙이죠. 서울대공원에서 뭘 붙일까요? 사슴 공매 같은 거 있죠. 제가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한 10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KBS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슴 공매를 하는데 거기에 방송에 참여해달라고 해서 내가 너무 놀란 게,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이게 동물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거든요. 근데 사슴을 공매해가지고 권리 분석을 제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사슴을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했더니 강력히 못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괜히 했다가 잘못되면 사슴이
뭐 죽거나 병들면 문제가 많이 되잖아.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서울대공원에 무슨 박사님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김 무슨 박사님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그분이 이제 동물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주고 나는 공매 절차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그냥 아예 KBS에서 아예 미리 그렇게 얘기하든가 내가 너무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저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KBS 안 나간 적이 있는데 뭐 부동산이었으면 제가 당연히 나갔죠. 그 동물은 제가 권리 분석을 잘 못하겠는데 저한테 권리 분석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공매 절차만 얘기를 해달라는데 그 얘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용기한은 그렇습니다. 또 이용기한 재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가 정부 기관 그리고 지자체 서울시도 이용기관입니다. 성남시 또 이천시 부천시 다 이용기관이거든요. 동사무소 있죠? 다 이용기관입니다. 이용기관이 지금 뭐 3만 개가 넘쳐요. 동사무소에서는 뭘 파느냐? 부동산도 있지만 또 이 컴퓨터, 냉장고 쓰다가 그 사용이 필요하지 않으면 불용품이라고 하거든요. 불필요한 물건을 그런 거는 공매에 붙이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이제 그 우리가 보면 지자체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또 이게 뭐 서울 메트로 이런 것들이 다 공유재산이죠. 기타 일반 재산 또 금융권이 담보재산 이상으로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시유재산은 이제 서울시 거, 구유재산 구청 소유, 그다음에 공유재산, 뭐 기타 일반 재산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 매각 물건에 대한 실적인 분류는 결정은 공고를 등록하는 이용기한에 됐다. 그 과거에는 뭐 그래서 서울시 정부 뭐 검찰청이 다 경찰청 뭐 서울시 뭐 이게 서울 메트로 또는 한국철도공사 뭐 다 이게 다 이용기관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를 이제 사택으로 쓰다가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다가 그 필요 없고 또 지방으로 가게 되면 다 공매 붙이는 거예요. 자, 국유재산 공매는 뭐냐? 국가 기관, 즉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읍면, 주민센터 등의 재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재산 등을 온비대에다가 이용기관으로 회원 가입하고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거다. 이걸 이해가 잘 안 가시니까 한 번은 이 국가에서 이제 국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이 감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국회의원이 무식한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뭐냐면 이용기관 물건을 왜 미용기관 물건을 이렇게 그 관리를 소홀하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지더래요.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온비드만 빌려주고 그 온비드에 수수료만 받고 이용기관들이 직접 온비드에다가 물건을 등록하고 그리고 이 그 매각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용기관 공매 같은 경우는 이용기관이 온비드에다 이용기관 법인으로 등록하고 또 이용기관으로서의 그 공인인서도 법인으로 그 등록하고 그리고 매각자 물건을 갖다가 온비드에다 물건도 등록하고 본인들이 물건을 온비드에서 공매 공고를 하고 그리고 매각 절차 집착하고 매각이 되면 이용기관 성남시청이라면 성남시청이 직접 가서 그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죠. 저도 성남시에서 계약하고 부천시에 가서도 계약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서 계약하면 그 동네 물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잔금만 납부하면 그 자리에서 뭐 취득세 등도 다 정수 끊어주고 소유권 이전 절차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기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온비드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을 이제 이용기관들이 사용하게끔 하고 그 사용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 이용기관 구매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상관없이 이용기관이 직접 물건을 등록해서 매각 절차 진행하고 낙찰자가 발생하면 계약 체결은 이용기관 직접 성남시면 성남시 회계팀이나 재경팀에서 많이 담당하거든요. 그 사람이 국가공무원이 회계과나 총무과에 있는 국가공무원이 본인이 이제 성남시장이면 성남시장을 대의해서
이제 시장을 대의해서 공인인수를 등록하고 이용기관으로서 회원가입하고 이제 이용기관으로서의 공인인수 등록하고 매각절차 실하고 모든 것을 그 담당자가 하는 거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이용기관 공매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 겁니다. 물건도 직접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여러분의 이용기관 재산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혀 상관없는 거다. 그래서 이용기관하고 직접 한다. 예를 들어 검찰청에서 검찰청장이 소유하고 있던 옛날에 김태정 법무장관인가요? 그분이 소유하고 있던 법무부 소유하고 있다. 그럼 법무장관이 갔던데 같은 경우 양재동에 사택으로 있었던데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그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라면 법무부에 그 공매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용기관으로 관리하는 그 사람의 그 문의해 가지고 실제 들어가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열람해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용기관은 그런 거다. 이용기관이 이제 뭔지 아시죠? 이용기관이 직접 원비들을 빌려서 직접 매각 절차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분석이 쉽죠. 권리 분석. 그런데 이런 거는 이 보물찾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물건 잘 못 찾죠? 숨겨져 있는 게 많죠. 자, 그래서 국유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이용기관이 국유재산, 국가일 때, 국가기관일 때는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일 때 재산일 때는 시권은 시유재산, 군권은 구유재산, 구청권은 구유재산, 읍권은 재산 또는 면사무소 수립되는 내용과 등이 소유하고 있는 비현물 재산을 갖다가 온비대에 이용기관이 직접 회원가입하고 이용기관에서 직접 공인서를 등록해서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거다. 공유재산은 뭐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과 기타의 공공기관 등이 있으면 이들 이용기관 등을 보면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국방, 경찰청 등이 중앙기관과 서울특별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한국전력공사, 서울메트로,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이용기관 등이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등이 비업무용 재산을 이용기관으로서 회원을 가입하고 직접 온비를 통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온비대에 등록 수수료를 내고 하는 거죠. 기타 일반 재산 공매는 이용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불량품, 업무용 자동차라든가 사무기기 및 불량품을 제외한 모든 기타 재산, 동산을 온비디의 이용기관으로 회원가입해서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그래서 신탁회사 공매 물건도 이 기타 일반 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금융권 담보자산, 금융권이 대출해가지고 그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갖다가 금융권 담보자산을 해서 이것도 이용기관으로서 매각 절차 진행하죠. 이용기관 재산 등에 대한 매각 방법도 있고 임대 공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기관 재산의 입찰 또는 유찰계약은 수의계약. 공개경쟁 입찰은 이용기관 재산의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서 매각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각 기관별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일정한 횟수 이상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되는 경우 유찰계약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또는 유찰계약은 입찰을 실시해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 전회차 공매 조건 이상으로 다음 공매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이에 거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 공매 조건 또는 종전 최종 매각 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수의계약 절차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요청서를 제출 또는 제출 및 매각 가격 이상이 10% 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온비드 사이트에서 낙찰받고 이후 절차. 이용기관 등이 온비드 사이트 전자처분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각 또는 대부로 매각되면 그 이후의 모든 절차, 즉 계약 체결에서 대금 납부 후 소유권 전등기 절차까지 직접 이용기관이 진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온비드에서만 우리가 입찰서를 제출하고 낙찰자냐 유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요,
온비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한국자산 거리가 멀어. 어디로 가냐? 이용기간 공매를 진행했던 서울시면 서울시청 그 공매 담당자, 즉 뭐 총무과나 뭐 재경팀이나 이런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전화하고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죠. 공무를 상대하니까. 이용기한 재산이 매각 공매 같은 경우 보면 절차도가 있죠. 이용기간 등이 어떻게 공매를 진행하냐. 이용기간으로 회원을 가입합니다. 온비드에서 회원을 이용기간을 가입하고 그리고 이용기한 공인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래야 물건을 등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자체 감정가나 감정평가를 하거나 장부가액으로 해서 15일 정도 있다 공매 공고와 물건을 등록하죠. 그리고 30일 이내에 매각기일 정해서 이제 그 낙찰되면 이제 그 계약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매각이 유찰되면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